여러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 갔을 때 당당하고 행복하게, 제가 이미 찐으로 죽음 앞에 갔다 본 사람으로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그 때가 다릅니다. 꾸준히 읽어 나가시고 그 단계가 되실 때까지 계속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독서법 3단계 낙타사자 어린아이 요 단계로 발전해 나아가서 어린아이 단계에 결국 우리가 도달하면 내 삶을 완성했다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비유는 그 니체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의 그 인생을 이런 단계로 살아라라고 니체가 얘기하는 그 낙타사자 어린아이 개념하고 똑같은 걸 차용해서 제가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 단계씩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낙타 단계 때는 이제 책을 처음 읽는 단계죠. 책 리니 단계죠. 이때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낙타 단계 때는 당연히 책을 읽으면 졸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내 뇌가 이 책을 보는 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익숙한 거를 주로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핸드폰은 지금 3시간, 4시간 보셔도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저는 제 뇌가 책 보는 뇌가 훨씬 익숙해져 있어서 저는 핸드폰을 30분 정도 넘어가면 눈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불편해지기 시작하고, 저는 책은 앉아서 10시간을 읽고 11시간을 읽어도 머리가 오히려 맑아지고 눈이 뭐 아프거나 목이 아프거나 이런 거 전혀 없이 저는 편안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알고 독서를 하셔야 돼요. 아, 낙타 때는 누구나 졸리는구나.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뭐냐면 내 뇌가 안 하던 일을, 특히 독서를 하다 보면 이 집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몰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내 뇌 입장에서는 쉬고 싶은데 공장을 하나 더 돌려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뇌는 내가 피곤하지도 않은데 나를 졸리게 만듭니다. 자기가 일하기 싫어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낙타 단계 때 책만 펴면 졸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정확하게 내 뇌한테 명령을 해버리면 됩니다. 뇌야, 나는 안 졸리다, 지금 피곤하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공장 돌리기 싫어서 나를 졸리게 하는 거 아니까. 나는 지금 책 읽고 나는 발전하려고 하니까 너 나 졸리게 하지 마. 너도 지금 일해 라고 강력하게 자기 뇌한테 얘기하시면서 책을 읽잖아요. 졸음이 바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하는 거랑 모르고 하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요 단계가 당연하구나. 그리고 낙타 단계 때는 그럼 어떤 책을 읽어야 돼요? 당연히 우리가 낙타 생각해 보십시오. 등에 낙타 머리꾼이 짐을 실었는데 그 짐이 무슨 짐인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낙타 머리꾼이 그냥 끌고 가면 끌고 가는 대로 가는 거죠. 처음엔 그렇게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유명한 책, 어떤 인플루언서들이 추천하는 책, 서점에 가면 베스트셀러, 스테디셀러라고 되어 있는 그런 책, 아니면 누구나 들어본, 여러분 아무리 책린이어도 내가 알고 있는 제목의 그런 책들. 그러니까 이왕이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쉽게 깨달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책들을 통해서 낙타 단계 때는 뭔지 모르지만 끌려가면서 참고 읽어야 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참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낙타 단계 때 참고 읽다가 보면 이제 사자 단계로 변했다라는 걸 언제 깨닫게 되냐면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자 단계가 생기면 이제 내 스스로의 깨달음과 내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생겨서 용기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사자와 낙타의 가장 큰 차이는 그 동물로 차이로 봐도 용기죠, 그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안 가던, 저 생전 가지 않던 무슨 법, 뭐 경제, 뭐 영어 관련 책, 이런 내가 안 가던 곳, 그리고 시집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을 자기가 스스로 가고 싶어집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 사자처럼 그 서점을 어슬렁거리면서 내 먹잇감인 책을 찾아서 다니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면 여러분은 드디어 사자 단계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낙타 단계를 졸업하시고 사자 단계만 되셔도 나와 내 가족들은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대신에 주로 이 사자들은 내 욕심, 내 돈, 내 행복, 이런 거를 쫓게 되죠.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계도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사자 단계 때 계신 분들
부디 본인의 욕심, 본인의 행복, 본인의 돈, 본인 가정의 행복만 챙기면서 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목표, 여러분이 원하는 그 수입 다 잡으시고 거기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나아가세요. 그러다 보면 내 시선이 나에게서 타인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거기에 도달해 봤는데, 내가 얼마를 벌고 싶어서 벌어봤는데, 내가 생각했던 여기에 도달했는데 이 정도 행복함밖에 없다고? 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내가 기준이 잘못된 게 아닌가. 많은 위대하다고 존경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그리고 많은 수많은 재벌들 중에 왜 이 사람들은 기부를 하고 남을 돕고 이럴까? 이런 거에 이제 관심이 가지고 시선이 그쪽으로 좀 돌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에서 남으로 뭔가 시선이 전환되는 그 순간이 사자 단계에서 어린아이 단계로 가시는 단계예요. 사자라고 하면 우리가 원하는 그겁니다. 건물주. 예를 들면 500억 건물주, 1조 유니콘 기업의 회장, 또 뭐 어떤 뭔가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이룬. 이게 우리는 사실 이게 최대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저도 그렇게 살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에요. 막 연매출 몇백억의 그런 요식업 CEO. 근데 왜 니체는 어린아이 단계까지 가라고 하는가? 그리고 어린아이 단계는 도대체 뭔가 했을 때, 죽음이라는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이런 철학을 얘기해 준 건데, 결국 저는 어린아이는 즐겨야 된다. 즐기는 모습이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대표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즐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것만을 위한 즐김, 여행 이런 것도요. 뭔가 우리가 여행 다녀오면 좀 공허하죠. 돌아올 때 공허합니다. 진짜 즐거울 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남을 도와줬을 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즐거워요. 이 독서를요, 여러분들에게 성인이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살아라, 남을 도와줘라, 이게 저는 그런 테레사 수녀처럼 성인이 되라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삶,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제가 이게 극도의 이기주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극도의 이기주의로 진짜 내 행복을 위해서 남을 도와주자. 남을 위해서 살자. 남을 도와주면서도 결국은 돈이 더 잘 벌어지는, 제가 지금 그걸 너무 체험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내가 돈을 벌어서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 타고 여행 가고, 이 내 행복만을 위해서 300억을 벌겠다는 이 목표로 가다 보면 서두르게 되고 무리하게 되고 무리수를 두게 되고, 그러다 보면 악순환에 올라가게 되고, 우리가 영끌해서 비투하게 되고, 이게 다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망가뜨리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오늘을 좀 희생하고 이를 악물고 뭔가를 고통을 참으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게 되는데, 이 시선을 결국은 독서를 통해서 깨닫는 게, 결국은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위하는 거구나라는 걸 독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독서가 위대하다. 결국 독서를 통해서 낙타 단계, 사자 단계, 이걸 알고 넘어오시면서 어린아이 단계까지 딱 도착하시면 여러분 절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은 죽음 앞에 갔을 때 당당하고 행복하게, 제가 이미 찐으로 죽음 앞에 갔다 와본 사람으로서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신에 서두르지 마세요. 사람마다 다 그 때가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의 때의 어린아이가 되시면 돼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시고 꾸준히 읽어 나가시고, 저절로 어린아이가 되는 그 단계가 되실 때까지 계속 책을 읽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DM이 엄청나게 왔어요. 제가 스터디언 채널의 힘을 느끼면서. 근데 계속 진행 중입니다. 저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딱 1억 만들어서, 왜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3천만 원, 3천만 원, 3천만 원 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변하는 사람을, 그런 변할 거고, 그런 컨텐츠를 제작을 하고 싶어요. 아직 ING고, 요거를 이제 저 혼자 할지 아니면 EBS든 어디든 같이 하게 할지 지금도, 그리고 이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지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네. 사람마다 경험과 환경과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책도 그래서 인생 책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한데 근데 제가 아는 여러 가지의 삶의 기준을 좀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아니면 시련이 왔을 때 힘들 때 이런 기준으로 한번 내 삶을 돌이켜보고 또 내 삶의 방향을 한번 잡아보세요 하는 것들을 제가 아는 한에서는 최대한 좀 많이 담아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이 책 전체가 아니고 어느 한 챕터가 반드시 자기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책을 반드시 좀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